무능하고 편향적인 법무부와 경찰 때문에 민생치안과 법질서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여 짧은 시간 동안 여성 2명을 연쇄살해한 범인이 지난달 31일 구속되었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은 집중관리 대상자인 범인이 지난 27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후 29일 경찰에 자수할 때까지 범인의 행선지는 물론 그 범죄 사실조차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가 발생한 후 범인은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은 범인이 거주지에 귀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반 사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하겠다는 단순 고지만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범인의 범죄 전력에 대한 법무부와 경찰의 미흡한 정보 공유 후 전자발찌를 훼손한 지 16시간 만에 뒤늦은 체포영장 신청 등 법무부와 경찰의 총체적 부실 대응이 또 다른 희생자를 낳은 것입니다. 이번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발생한 13건의 전자발찌 훼손 사례 중 2건은 아직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전남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성범죄자 수색에 경찰 370여 명이 동원됐고 공개 수사로까지 전환되었지만 행적 파악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지난 7월 박범계 장관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그토록 자랑한 전자발찌 시스템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는 먹통이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경찰력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선택적으로 행사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입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5일이 지났어야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 측에서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자 10여 분 만에 철수했습니다. 법 집행 대상자가 협조를 거부하면 법 집행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로 양경수 위원장이 민주노총의 공식 일정에 5번이나 등장했습니다. 경찰은 20일째 구속영장 신속 집행을 검토만 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말로만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새벽에야 경찰 병력을 투입해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 과정에서의 토론회 발언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전광석화처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처럼 경찰 스스로가 중립성과 형평성의 원칙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런 선택적 법 집행이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높이고 스스로 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